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LG엘로비전은 안동시장에 출마한 두 후보를 초청해 공약과 비전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6년 16만 8천여 명이 살던 안동은 10년 사이 1만 명 넘게 감소해 올해 4월 기준 15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민선국이 안동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와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해결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시간 안동시가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었다며 민선 8기 안동시장인 권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체를 어떻게 유치했는지 암만 찾아봐도 그 실적을 알 수 없고 안동시의 행정을 듣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오리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권 후보는 안동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좋았고 많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지난 연도에 지난 4년간 MOU만 한 것도 15건, MOU를 하지 않는 것도 60건의 기업 유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가 완리껴 5일장에 대해 기존 안동 신시장 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 후보는 상인회의 제안으로 시작한 것이고 자리세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일부 불만은 있지만 인근 매출과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시가 진행하는 축제에 대해 이 후보가 시내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축제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상인들이 많다고 공격하자 권 후보는 축제 기간 중 음식의 거리에 재료가 소진돼 영업이 종료되기도 했다며 맞받았습니다. 안동댐 물 활용을 놓고 이 후보는 권 후보가 경북도와 협의 없이 대구시와 추진했음에도 아무 결과가 없다고 비판하자 권 후보는 댐의 맑은 물을 타지에 팔고 그 대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를 겨냥한 직접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권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측근의 문제가 사법 리스크로 이어지면 사퇴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측근이 했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 아주 측근들이 일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난해 산불 피해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재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민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지방선거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줘야 할지 안동 지역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영남대학교와 자인공설시장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안내문 등을 활용해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정, 신분증 지참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투표는 6월 3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서 경상북도의 농가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85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5,055만 원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인 5,467만 원을 웃돌며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농가소득의 핵심 지표인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9.4% 늘어난 2,002만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1,171만 원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쌀과 축산물, 과수 등의 시장 가격이 회복한 것은 물론 공동 영농과 과수 대전환 등 도가 주도해온 농업 대전환의 구조적 혁신이 현장에 안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주시가 대드론 평가 인증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영주시는 최근 국방 분야에서 드론을 탐지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 수요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비상활주로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연계한 실증 기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영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영주시 드론 산업육성 자문단 전문위원을 비롯해 대드론 개발업체와 시스템 공급업체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주시는 하반기부터 비상활주로를 중심으로 드론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이 가능한 실환경 기반 테스트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화 드론과 대드론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28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기상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10곳이 참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점검하고 인력과 장비, 자재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에 이상고온 현상이 우려되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천군이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 내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 배출 장소와 수거 운반 차량을 점검합니다.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반은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거점 배출 장소의 접근성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 차량의 중복 운행과 우회 노선 여부를 분석하는 등 수거 체계 전반을 진단합니다. 점검이 끝나면 예천군은 결과를 종합 분석해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 검토 과제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경시가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36명을 모집합니다. 참여자는 여름방학 기간 문경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보조와 민원 안내 등 현장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문경시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근 안동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는 연휴였던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하회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총 15,009명으로 같은 기간 병산서원에도 2,773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계는 23일 야간에 열린 선유 줄불놀이의 관람객 숫자가 제외된 것으로 실제 방문객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동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다며 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수요가 확대되도록 콘텐츠 발굴과 방문객들의 편의 개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나라현과의 대학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이는 대통령 고향인 경상북도와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간 역사, 문화자산과 대학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등 교류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에 지자체 인재들의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협력 채널을 구축해 안건을 논의하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학 중심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정주형, 국제 교류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건물 안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고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천군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천군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질환으로 군은 폭염특보 발령 시 낮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북교육청이 하반기 신규 교육공모직원 23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조리원 199명과 특수교육 실무사 39명입니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공고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에 있거나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 거주 기간이 합산 2년 이상이면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교육 실무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 결원 발생 시 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 배치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는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성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북 지역 선거인 수를 220만 2,86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1만 1,018명, 여성 109만 1,843명이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7만 1,0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60대가 46만 4,156명, 50대 42만 9,774명, 40대 32만 8,330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에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고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 친환경 전력 공급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주시는 26일 현곡면 나원리에서 나원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서라벌 도시가스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되며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개소당 0.44메가와트 규모로 발전 용량은 9.13메가와트입니다. 완공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2만 1,4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료전지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송전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19회 원주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가 오는 6월 7일까지 펼쳐지는데요. 특히 용숫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성공적인 축제로 정부로부터 스타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주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깡통열차에 올라탑니다. 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짙은 붉은빛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용숫골 일대에서는 제19회 원주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 양귀비는 물론 40여 종의 다양한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물어가지고 꽃양귀비 피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땀과 결실을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비가 그래도 적절하게 이틀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꽃이 보다시피 아주 화사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간단한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용석골과 원주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꽃 양귀비밭 곳곳에는 예쁜 꽃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햇볕이 강한 날에는 입구에 마련된 이렇게 양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꽃밭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쉼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귀비를 보러 온 걸 저희 회사에서 단체로 왔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한번 즐기고 갈 수 있고 기분 전환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용석골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낸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스타마을 20선에 선정돼 홍보 예산 등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장한 용석골 축제가 원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경남 함안 낙화놀이가 깊어가는 밤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수천 개의 낙하봉이 일제히 타오르며 국내외 관람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감동으로 가득했던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함안 무진정. 연못 위로 줄지어 매달린 낙하봉에 불씨가 옮겨 붙자 수천 개의 불꽃송이가 후두두 쏟아집니다. 고요한 봄밤, 무진정에는 황금빛 불꽃비가 물결처럼 번져나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못으로 떨어지는 불꽃비에 현장에서는 환호가 이어집니다. 폭죽소리 대신 은은하게 떨어지는 불꽃. 관람객들은 눈과 휴대전화로 저마다의 순간을 담아냅니다. 올해 행사 예약 관람객만 5,800명. 입장권은 단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꽃 하나에는 오랜 정성이 담겼습니다. 음력설이 지나자마자 참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고 곱게 빻은 숯가루를 한지에 싸 손으로 꼬아내는 작업만 꼬박 3개월.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000개의 낙화봉이 무진정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특히 일정한 굵기와 힘으로 낙하봉을 꼬아내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 데서 온 만큼 여기도 처음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 왔는데 그냥 모두 행복하고 앞으로 좀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좀 편안하게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선 선조 때 함안군수 한강 정구 선생이 국민의 안전과 풍년을 빌며 시작한 4월 초파일 민속놀이인 함안 낙하놀이. 일제 강점기에 끊겼지만 주민들과 보존의 노력으로 다시 이어져 2008년엔 경남 무형문화재로 지난해엔 한국관광의 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종합행사 공모에도 선정되며 함안 낙하놀이는 전통을 넘어 K 콘텐츠로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와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해외에도 알려지며 K 불꽃놀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 너무 설명도 못해요. 너무 감동 받았어요. 저 아까 울었어요. 1년마다 하루만 하는 거라서 드디어 올해 와서 너무 진짜 감동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통 숫재로 만든 거라서 이거 그냥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 정통 뜻이도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400년을 건너온 손끝으로 빚어낸 불꽃. 함안 낙하놀이는 가장 한국적인 빛으로 세계인의 마음까지 물들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